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논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논술 얘기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돌릴 것 같기도 한데요.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에서 요구하는 능력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대학마다 논술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 역시 대학마다 원하는 그 능력치 정도하고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논술을 이해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단어들 역시 뭐 분석하거나 또는 종합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그 인재상하고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앱을 만들면서 그 앱에 이제 논술과 관련한 데이터도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뭐 어느 대학에서 몇 명 뽑고 뭐 이런 데이터 말고 실제로 논술에서 논술 준비할 때 예전에는 꽤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단국대 취재를 가서 그 입학사정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정말 대표님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잠깐 순간 이제 읽어봤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나침판에 그 논술을 싣고 있습니다. 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수능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도 이 논술의 지문들이 상당히 그 학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여기에 논술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침판 구독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논술 지문들 매달 나오거든요. 뭐 대학을 바꿔가면서. 그러면 논술 지문을 갖고 읽어보고 또는 풀거나 또는 말로 스피치로 뭐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요약해서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문들이 결국 수능에서의 출제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논술 그 지문이 사실 굉장히 그 임팩트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논술 문제 그냥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그 읽어보고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침판에 매달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대학에 이름 바꿔가면서 넣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논술을 넣으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앱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앱에 그 학생들의 논술을 좀 쉽게 그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논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지문당 얼마를 받고 논술을 가르쳐 주는, 왜냐면 논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서울 대치동이나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쪽들은 논술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 요인이 없죠.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사는 시골에 있지만, 학교는 시골에 있지만 그 선생님이 논술에 대해서 아주 척척 박사라 그 학교에서만큼은 논술 준비를 정말로 잘해서 합격을 척척 잘 시켜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역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논술의 경우를 보면 3학년 때 3학년 한 4, 5월 달,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거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도 준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니까 강의란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5등급, 그러니까 국어 5등급인데 국어 5등급인데 단국대학교의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학생이 국어가 5등급인데도 합격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합격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성적이
또는 이제 전체 내신 성적이 5등급, 평균 5등급이었으니까 굉장히 낮은 학생이긴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와서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꽤나 좀 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못 따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처진 학생이었는데 논술을 가르쳐서 논술에 합격하는 데까지 한 50개 지문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논술 선생하고 50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결국은 이제 단국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국대학교 논술에서 조금만 준비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등급은 수능에서 국어가 한 3등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의 수능이 나왔다.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가 나온다면 조금 준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국대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 옆에 뭐 동국대, 건국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밌게도 대학의 논술 지문을 읽다 보면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제 눈에 안 들어오니까 냅두고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쪽 입학사정관 만나서 뭔 얘기 하다가 이거 좀 실어도 되겠냐 해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나침판에 계속 싣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논술 지문을 넣는 이유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의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넣는다. 즉 사고력이 증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이제 필요한 때 사실 논술 지문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넣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3등급 정도를 왜 논술에서 그 정도는 돼야 되냐면 결국은 이해력과 독해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이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내용이 독해력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의고사 3등급 정도는 돼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요번에 이제 뭐 수원대나 가천대나 또 조치원 분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려대 조치원 분교도 요번에 이제 논술이 새로 생기죠. 그거의 경우에는 보통 한 4등급까지가 어떤 기회 요인에 매우 맞다. 물론 뭐 최대까지 간다면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는 6등급까지도 물론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유는 일단 서술형이고 그 서술형이 일반 예전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논술 지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보는 서술형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하지만 대학이 예를 들어 뭐 나는 서울대를 가니까 뭐 단국대 지문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술에는 그 대학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독해력이나 이해력을 길러주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짧게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나 그 경희대 또 이제 뭐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독해력만 있고 독해력과 요약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능이 1, 2등급 나오면서 그것을 그냥 그 지문을 고지고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응용력을 길러서 응용력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수능이 1, 2등급이면서 응용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제 중앙대와 경희대의 논술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 개수도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뭐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설명문, 논술 또는 때로는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붙여놓고서 이제 학생들의 이해력과 독해력 또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거의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죠. 건대, 동국대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 거의 그 이제 답반 제시가 답지가 이제 매년 예시 답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만약에 준비한다면 그 지문을 읽고 지문을 혼자 풀어보고 예시 답안까지 끄집어내서 본 훈련을 몇 번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학원의 힘을 빌려라 내지는 뭐 제가 또 앱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저렴한 티켓 같은 걸로 해서 지문당 얼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준비하면 합격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대나 한양대 또 연세대의 경우에는 예시 답안이 없죠. 예시 답안은 없지만 그래도 합격생들 답안 두세 개를 뭐 서너 개를 공개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연대의 경우, 그러니까 성대나 한양대, 연세대와 또 그 밑에 대학들의 그 논술 지문에 대한 또 학생의 역량치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은 이제 논술 좀 하위권 대학이라면 국어가 3등,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위로 가면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1, 2등급,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 연세대도 1, 2등급이지만 연세대의 지문은 좀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나침판에 보면 별의별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는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월간지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읽어보면 어딘가 뇌에 들어가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침판을 매달 만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때문에 본다가 아니라 수능을 좀 더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논술에서나 또는 뭐 학교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학교의 시험은 조금 더 수능 모의고사 성적 시험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일단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대나 그 성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한양대와 성대의 경우나 한양대의 경우에는 성대의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양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응용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배경 지식이 있어서 뭔가 첨가해서 써야 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한양대인 반면에 연세대의 경우에는 거기 플러스 완전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연세대는 지문 그 자체에서 주는 그 지문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이기 때문에 보면 헷갈려요. 아니 학부모님들이 읽어봐도 헷갈려요. 그것도 굉장히 정신 집중해서 읽어야 될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문을 읽어보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아이의 창의력을 동원해서 그 지문을 해석해서 추가해서 이제 써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논술 선생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 애는 좀 똘똘한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 이제 그런 아이가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선생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 지문은 미완성 재료를 주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대신 성대는 계속 반복 연습시키면 합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예, 뭐 다른 대학들도 뭐 1, 2등급이라고 같은 1, 2등급이라 그래서 중앙대도 1, 2등급이고 연세대도 1, 2등급이 준비하면 괜찮긴 하지만 연대는 머리가 정말로 창의적으로 정말 팍팍 잘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자료를 분명하게 주는 반면에 연세대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끼리가 서로 아구가 안 맞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지문을 주다 보면 매번 이제 원고가 이제 다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확인 작업을 오거든요. 내보내기 전에. 그러면 요번엔 단국대, 요번엔 연세대, 요번엔 한양대, 요번엔 성대 이런 식으로 늘상 논술 지문이 나가는데 논술 지문을 보면서 어떨 때는 가끔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만 제대로 갖고 있고 또 나침판을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수능 점수도 당연히 올릴 수 있지만 논술 역시 준비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논술을 막상 준비하려면 막막하죠.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앱에는 제가 지문 한 개당 얼마씩을 받고 그러면 뭐 한두 개 지문만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이게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면서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뭐 강사료가 거의 안 들어가는 셈이니까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번에 이제 거기에 그런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몸살 기운도 나고 막 뭐라고 하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어제는 제가 출근을 못해서 촬영하지 못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논술 지문, 나침판에 있는 논술 지문 잘만 활용하시면 학생들 수능에서의 높은 성적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력 증진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다만 이것을 훈련을 시킬 때는 애들 보고 따로 쓰라고 하면 좀 잘 안 할지 모르니까 그 지문을 집중적으로 읽고 한 2, 3분으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해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부모는 그거 내용이 무슨 발표를 하는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부모들은 그 지문 자체가. 하지만 이제 아이가 얘기해주면 그 지문들이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귀로도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아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도 당연히 사고력이 크게 확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훈련이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채널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내다. 물론 4, 5, 6등급이라도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도 공부 잘했어 라고 하는 부모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훈련에 가시면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그게 이제 3학년 때냐 2학년 때냐 1학년 이제 아직 학교는 개학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나침판이나 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